개발쟁이 AI입니다. 자, 이전 영상 너무 워낙 짧게 찍었기 때문에 자, 이어서 그냥 계속 찍을게요. 제가 5월까지 영상을 쭉 못 찍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찍어 놓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아이고, 자꾸 말이 꼬이네요. 빨리 하려다 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이번에는, 진직도, 그리고 평면도에 대한 이제 공차 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공차 값을 어떻게 하느냐는 기아공차 쪽에서는 전혀 설명이 안 나와요.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공차에서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공차 값을 어떻게 설정한다 뭐 기준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고 실제 실무에 가면은 회사마다 공차 값은 다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특정 부분에 그 기구에 들어가는 특정 부분에 이제 공차가 일반적인 부분에 부합될 수도 있지만 실제 만들어 보니 부합되지 않아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회사,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기계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특정 부분에 대한 공차값들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동작하는 기구들은 이 부분을 이런 바운더리 내에서 공차값을 정해야 돼. 라고 그런 것들이 회사마다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비슷한 기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처음엔 뭐 어떻게 해요? 표준적인 방법 가지고 공차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도 같은 기구를 만들었잖아. 이전에 먼저 했던 회사는. 거기도 분명히 실패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반복해가지고 원하는 값이 세팅될 때까지 계속 실패를 해야 돼요. 그동안 뭐가 낭비가 돼요?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되죠. 그래서 다른 회사의 노하우를 빼온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만의 그 공차 값을 훔쳐온다.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훔쳐온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차라는 공차 값이 회사에서 이제 특별하게 적용되는 공차 값이라는 게 결국은 노하우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그런 시험 때 어떤 공차 값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이 공차 값에 대해서 특히 기하 공차 값에 대해서 일부 강사들은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있고요. 공차 값은 대충 아무렇게나 적어. 그냥 니들 답지 있지 내가 나눠준 그 답지에 적혀있는 거랑 그냥 비슷한 값으로 대충 적어.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차피 그걸로 너네들 감점하고 가점하고 못해. 그거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강사님들 계세요. 그럼 이제 그 말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제 이제 채점관이 그 값을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솔직히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에 관련된 채점관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요.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큐넷에서 우리 공차값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채점을 합니다라고 공개 내린 문서도 없어요. 공개해준 문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네, 몰라요.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거의 대부분 강사들이 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실제 공차값을 어떻게 선정하든 그거 공차 값은 안 보고 기형차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데이터이 맞느냐 틀리느냐 요것만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강사님들이 더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채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강사님들 그렇게 채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채점을 하는 게 불만이다. 그렇게 채점하는 것 같아서 불만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그 공차값 때문에 감점되는 포커스가 별로 안 돼가지고 합격하는 얘는 도저히 합격하면 안 되는 애인데 엉뚱하게 값을 선정하는 애인데 그런 애들이 합격한다라는 거를 근거로 이제 그렇게 뇌피셜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왜냐면 대부분의 강사들은 채점하시는 분들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그쪽하고 친분이 있는 강사님들도 일부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강사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게 실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그 공차 값을 가지고 채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공차 값을 선정하는 데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방식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에서 그거를 신경을 안 쓰더라도 강사는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얘기했지만 자격증만을 합격하려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강사님들의 수업을 듣는다. 그거는 강사님들의 너무 편의주의적인 생각.
거고, 실제로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결국 그 딴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일하는 기술에 관련된 건데, 그럼 그 기술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대부분 강사님들이 그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사 가면 공차값 그 표준대로 안 나와. 그쵸? 표준대로 안 나오죠. 그것도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걸 뭐하러 가르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표준대로 안 나온다. 회사 가면 회사마다 다르다. 근데 내가 간 회사가 이미 이제 노하우가 정리되어 있는 회사면 상관없어.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 공차는 이런 시스템에 이렇게 적용을 해라고 알려주는 회사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정리 안 돼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될 건데? 자, 또 이 자격증을 딴 다음에 창업을 하면 어떡할 건데? 맨 땅부터 헤딩해야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럼 걔네들은 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배운 학생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노하우가 정리된 회사에 가도 상급자가 이제 신입사원을 봤을 때 얘가 기본적인 방식을 알면은 애를 좀 신뢰를 해요. 신입사원을 좀 신뢰를 한다고. 아, 얘가 기본은 제대로 배워가지고 왔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이 회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차값은 당연히 얘는 모를 수밖에 없어. 그거는 상급자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르지. 우리 회사 일을 안 해봤는데. 그런데 기본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는 기본도 안 됐네. 야, 이제 앞으로 말하는 게 말이 안 통하겠네. 이 생각부터 한다고. 왜 애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강사들이 막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당신들이. 공차값 선정하는데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대충 아무거나 거기 있는 거 비슷한 거 적어. 장난해? 아니 무슨 공학이 씨 뭐 애들 장난이야? 아무거나 잡아서 그냥 아무거나 주워다 뜯어넣게? 아니 그렇게 말하는 강사는 솔직히 공학자가 아니잖아. 근데 공학을 가르치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는 엔지니어링 공학도예요. 우리는 이미 이전에 정립된 이론들이 있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뭔가를 선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 산출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사람인데 야, 거기 대충 눈대중 비슷한 것이 가무거나 씨 솔직히 그렇게 말해놓고 쪽팔리지 않나? 네, 전 쪽팔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기형차 값을 정하는데 표준적인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 거고 이제 회사에 가서는 그게 꼭 맞지 않으면 이제 노하우를 결국 습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회사를 가면 우리나라 회사 여러분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 없어요, 진짜. 정리를 안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던가 이제 좀 말이 안 되게 그냥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우로 정리된 거 아니야. 이걸 써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지속적으로 그냥 그 값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작업자가 그 값 아니고 딴 값 적으면 지랄 발광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딴 값을 적으면 진짜 이론에 맞는 값을 적으면 조립하기가 힘들어. 자기가 힘들어 작업자가. 그래서 작업자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공차값이 이상하게 적히는 이상한 관습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제가 일했던 데도 그런 이상한 관습을 갖고 있었어요. 무조건 작업자가 위주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작업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주래. 그렇게 해주면 문제 생길 거 뻔히 보이거든. 아, 그런데 상관없대.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어떤 이론적인 이제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론적인 베이스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형차 쪽에서는 공차 값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이 공차 값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기아공차의 일반 공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아공차도 일반 공차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기아공차도 일반 공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치수공차에서 일반 공차가 있듯이 기아공차에도 일반 공차가 있어요. 자, 그게 어딨냐? 여기 지금 띄워놓은 거죠. 자,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그쵸? 지시를 하지 않은. 우리가 일반 공차를 뭐로 해요? 공차값을 명기하지 않는 치수값. 그게 일반 공차잖아요. 마찬가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형체에 대한 기아공차, 즉 기아공차의 일반 공차 항목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KSB ISO 2768-2에 정립되어 있습니다. 1989년에 정립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기하공차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이 섹터대로 나눠져요. 이제 진직도냐, 뭐 진원도냐 이런 거에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진직도 및 평면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진직도하고 평면도만 배웠어요. 그러면 진직도 및 평면도의 일반 공차 값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일반 공차는 어차피 표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 설계자가 알 필요 없는 거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일반 기하공차에서 일반 공차 값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일반 공차는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기하공차를 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관이다라고 하면 그 적힌 값이 거기에 이제 대충 아무거나 적어 강사님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 적힌 값이 만약에 일반 공차에 명기된 값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감점해야 됩니다. 왜? 일반 공차 값보다 크면 적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조차도 감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산응용 기계도가서 국가자격시험이 진짜 개판 5분 전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진짜 기하공차 값을 감점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이 안 된 사실이에요. 확인이 안 됐어요.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인된 적은 없어요. 저도 의심은 가는데 공차값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니야? 의심은 하지만 그건 내 의심이잖아.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채점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차값은 중요해. 그러니까 일반 공차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 일단 일반 공차 값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너 값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공차 값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보면은 이제 공차 등급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이제 일반 공차도 공차 등급이 세 가지가 있었죠.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H, K, L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칭 길이라는 게 나와요. 공칭 길이. 중요한 건 이제 길이. 우리가 이제 뭐 IT 공차라든가 뭐 기타 공차 표들이 있으면 주어진 이제 일정 길이, 측정하는 이제 길이, 그 길이에 따라서 공차값이 달라진다. 왜냐면 길면 길수록 공차값을 정밀하게 맞추기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 공칭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요 위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위에. 자, 그래서 이제 진직도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진직도 및 평면도에 대한 일반 공차는 표 1에 따른다. 이 값에 따른다. 그렇죠? 공차가 표 1에서 선택되는 경우 이 선택된다는 건 등급일 거예요. H냐, K냐, L이냐. L은 가장 러프한 거고 K는 중간급이고 H는 가장 정밀한 급일 거다라는 거죠. 정밀한 급. 자, 여기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러프해도 돼. 이 기군 러프해도 돼. 아니면 이제 중간 정도는 나와야지. 그다음에 보통 정도는 나와야지. 그다음에 좀 타이트해야 돼. 좀 정밀해야 돼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골라준다. 일반 공차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어디에 명기돼야 돼요? 저기 주소 쪽에 명기가 돼야 돼요. 주소 쪽에 명기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KSB ISO 2768-2에 무슨 급? 뭐 H급이면 H급, K급이면 K급, L급이면 L급. 근데 우리 전성형 기계대 기능사에는 주소에 명기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명기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요 K급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표준급으로. K급을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뭘 근거로 K급을 기준으로 해요? 일반 공차 우리 명기 안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M급을, 미들급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산업계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L급을 쓸 수 없는 게 L급은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 우리 치수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공차값보다 커요. 미들급보다. 치수에서 미들급을 쓰면은 L급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제가 같이 띄울게요. 같이 띄워야지 보니까 아이고 왜 안 뜨니? 자, 이렇게 딱 띄우면 제가 미리 띄워놨거든요. 이렇게 일반 공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공차에서 아이고 중간급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어주는 게 2768-1 M급 중간급을 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급에서 이제 제일 이제 여긴 지금 12하라고 돼 있는데 제일 12하면은 이제 요거까지 보기엔 좀 그렇고 6초과까지 보기 요거 제일 낮은 값이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기하공차도 0.1이잖아요. 만약에 L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아래쪽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하공차는 치수 공차가 정하는 범위보다 작아야 돼요. 치수가 가지고 있는 공차 허용 범위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0.1, 0.1 같게 돼요. 작아야 돼. 물론 얘가 0.1은 아니에요. 얘는 0.2고 얘는 왜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가지고 0.1이에요. 얘는 0.05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작기는 한데 그냥 치수적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안 하고 요거하고 이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정밀급 할 때는 H, 중간급 할 때는 치수공차를 내가 중간급을 썼을 때는 K, 그 다음에 거친급을 썼을 때는 L 이 정도. 매우 거친급은 기하공차에서는 그 정도까지 갈 거면 정밀하게 뭔가를 지정하려는 게 기하공차인데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죠. 그렇게 매칭을 시켜서 보는 게 맞아요. 치수공차를 뭘 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수공차를 M급을 썼는데 이걸 명기 안 한다는 건 M급을 썼을 때는 K급을 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산업 쪽에서 그렇게 인지를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표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실질적으로 공차 범위는 0.2가 되는 거죠. 플러스 0.1하고 마이너스 0.1하고 전체 폭이니까. 근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친 값이에요. 얘는 이제 편측으로 보면은 얘는 0.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정밀하긴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치수 공차나 어쩐 또 끼워 맞춤 공차가 적용되는 치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공차 폭보다 기하공차가 커서는 안 돼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어떤 부분에 기하공차를 지정을 했어. 근데 그 치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차, 뭐 끼워망치 공차가 있다. 그러면 끼워망치 공차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게 들어가요. 공차 값을 선정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IT 공차 얘기가 나오겠죠. IT 공차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기하공차에 대해서 잘 배우신 분들, 제대로 배우신 분들, 공차 값 선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론서라든가 아니면 학원 강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공차를 기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준 치수에서 기준 치수를 가지고 어디서 이제 찾으라고 그러냐면 IT 공차 표에서 찾아라. 근데 몇 급을 가지고 찾아라고 얘기하냐? 5급을 가지고 찾아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잘 배우신 분들, 기하공차 이제 값 선정할 때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5급인지 설명해 주는 강사님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5급을 선정했을 때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그 이론서나 그런 데서는 그냥 5급 값을 선정을 했는데 맞는 걸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5급을 일반적으로 선정하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수가 가지고 있는 공차 값들 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보다 작아야 된다. 왜냐면 치수가 가지고 있는 공차 값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상을 제어를 해줘요. 어차피 치수적으로 그 공차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이 규정되면 어차피 그 치수 공차가 가지고 있는 형상 내에서는 자세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거기를 벗어나면 잘못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느 정도의 형상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기하공차를 지시하는 거는 그쪽의 형상이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별도로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형체에 대한 기하공차 나중에 이 뒤에 내용 보면은 그 형체가 가지고 있는 치수가 가지고 있는 치수 공차 값을 따른다라고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그 뒤에 가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걸 따른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하공차의 일반 공차는 치수가 가지고 있는 공차 값 자체를 따른다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기입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정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기하공차를 우리가 기호를 붙여가지고 지시를 하는데 그게 기호를 붙여가지고 지시했는데 그 치수가 갖고 있는 공차의 범위보다 걔가 더 크다. 기하공차 값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지시를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치수 공차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렇잖아.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값을 뭐하러 지정을 해? 그럼 지정하는 놈이 뭐예요? 멍청한 놈이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차 값들 보면은 가장 그 중에 정밀한 것 중에 하나가 끼워 맞춤 공차잖아요.
가장 이제 값이 작게 나오는 것들이 끼워 맞춤 공차인데, 끼워 맞춤 공차가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뭐예요? H6, 그쵸? 축은 H6, 그쵸? 구멍은 뭐? H7이에요. 그럼 요 H6와 H7 뒤에 있는 값이 뭐예요? 이게 IT 공차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IT6까지는 우리가 쓴다는 얘기잖아. 뭘로? 끼워 맞춤으로. 그러면 기하 공차는 끼워 맞춤보다 항상 작아야 되지. 항상 작은 값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왜? 그 끼워 맞춤 공차로 이미 형상이 정의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가장 작게 쓰는 게 뭐야? H6. 그럼 죽었다 깨라도 6보단 작아야 되니까 뭐야? IT 공차에 5급을 쓰라는 거야. 그래서 5급이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원래 이런 개념으로 IT 5급에서 선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과정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강사가 지금 몇이나 되냐 이거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습적으로 IT 5급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IT 5급을 해. 근데 제가 얘기했죠.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IT 5급을 쓰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경우예요? 우리 축 같은 데 보면은 JS5 붙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그 JS5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축의 기하공차가 아니라 그 끼워 맞춤 공차가 IT 몇 급을 쓰고 있어? 5급을 쓰고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기하공차를 5급에 써가지고 기하공차를 붙였어. 미친 짓이지. 왜 그랬어? 지정 안 해도 되는 거. 그럴 거면. 그렇죠? 그러면은 JS5를 썼어. 그럼 거기는 IT 몇 급을 봐야 돼? 4급을 봐야 돼요. 최소. 더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 뭐 IT 3급을 봐도 되고, IT 2급을 봐도 되고, IT 2급을 봐도 되는데, 솔직히 그러면 가공비가 올라가겠지. 너무 미친 듯이 초정밀로 가니까. 그렇잖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안 생각해보면, IT 5급만이 정답이냐? 아니에요. H7이야. 끼워 맞춤 공차가. 그러면, H7보다 작으면 되니까, 난 그렇게 정밀할 필요 없어. 그러면 뭐야? IT 6급을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왜 모든 강사님들이 IT 5급만 쓰라고 그래? 이걸 모르니까. 이게 왜 IT 5급이 됐는지를 몰라. 왜 IT 5급을 가지고 5급을 가지고 기하공차를 정의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들이 단순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H6, H7이니까 7 기준으로 하면 6급이고 6 기준으로 5급인데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가르치기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단순화했어? 야, 무조건 IT 5급을 써. 그러면은 7 기준으로도 7보다 작으니까 상관없고 6 기준으로도 6보다 작으니까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IT 5급으로 확정을 줘버린 거야. 근데 생각 안 한 건 뭐야? JS5는. 만약에 내가 M5를 썼어. M5는. 왜 그땐 4급으로 안 내려? 왜 안 내리냐? 왜? 이미 지금 알고 있는 강사들은 이게 왜 그렇게 IT 5급이 선정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IT 5급을 쓰는 거다라고 그렇게 외워버렸으니까.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진도하고 평면도는 이 끼워 맞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직진도하고 평면도의 치수는 끼워 맞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건 직진도와 평면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진도 값을 입력을 하든가 이제 평면도 값을 입력을 할 때는 요 K급 해당 길이에 대해서 K급보다는 작아야 한다. 왜? 저 K급 이상일 때는 뭐야? 우리가 일반 공차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표기하지 않는다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직진도와 평면도를 기입을 했어. 그런 때 공차 값은 요 K 값에 있는 것보다 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표를 알아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결국 이제 이거보다 작은 값을 선정해야 되는데 작은 값을 얼마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용차 할 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상의 거는 우리가 이제 직진도라든가 뭐 그런 걸 기입을 할 때는 어떻게 기입을 해라. 라고 여기서 어떤 값을 선정해서 기입해라 끝까지는 안 나와. 일반 공차가 어떻게 된다까지만 설명을 하지. 결국 이제 요거보다 작은 건 어떻게 해요? 경험치적으로 알 필요가
필요가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값은 그렇게 선정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할 내용은 이제 딱 하나죠. 그러면 선생님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시험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요 표를 볼 수가 없죠. 요 표를 볼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만약에 전산응용 기계들이나 이제 국가자격 시험에 직진도나 평면도를 굳이 정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딱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 공차, 그러니까 치수의 일반 공차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로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0.1입니다. 자, 요 앞에서 부호 0.1을 빼시고요. 네, 부호 0.1은 빼고 0.1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 0.1일 때 거기에 이제 우리 기하공차의 일반 공차는 대응되는 값이 얼마다? 0.05다. 즉 0.1의 절반이다. 네, 그러니까 0.1을 일반 공차가 0.1이라는 건 다 외우고 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0.1번 공차에서 가장 작은 값은 0.1이다 라는 건 다 외우고 있으니까 0.1의 절반 0.05가 기하공차의 일반 공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직진도나 평면도의 기하공차를 정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0.05를 다시 한번 반으로 쳐라. 그래서 0.025 정도. 일단 0.05보다 작으면 돼. 0.04를 쓰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는 0.04가 맞아. 라고 방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제 요게 어떤 방식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 있는 회사에서 직진도나 평면도에 대한 노하우 데이터가 없어요. 노하우 데이터가 없을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반치기를 합니다. 반치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제 공층 길이에 대한 직진도 일반 공차 표를 요걸 봐요. 보고 여기 해당하는 게 만약에 0.1이다 그러면 0.1에서 반 쳐요. 0.05. 기하공차 기입해야 된다고 0.05를 쳐요. 쳐서 그 평면도를 하고 이제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평면도가 문제가 없다면 그 평면도를 그대로 반띵한 평면도를 직진도나 평면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 값을 쭉이죠. 쭉이면서 그 값을 기록을 합니다. 딱딱딱 해서 문제가 없을 때 값이 딱 나오면 그 값을 어떻게 해요? 노하우 값으로 채택을 하는 거죠. 실제 공차 선정 과정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측정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기준값 최초 값을 잡아내는 방식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반띵을 하면 반띵이 너무 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띵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 그러면은 이게 좀 과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 제작을 할 때 거기서 그 반띵한 그 사이 갭에서 또 한 번 반띵을 해서 약간 값을 키워요. 네. 키우고 또 한 번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문제가 안 되면 또 키우고 또 키우고 또 절반을 키우고 또 절반을 키우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공짜값을 높이는 이유는 뭐예요? 높이는 이유는 가공 단가를 줄이기 위함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 경우도 공짜값을 딱 타이트하게 맞춰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짜값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진도랑 평면도에 대한 공짜값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기하공차의 공짜값이 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대충 아무 값이나 써도 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준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기준들은. 그래서 일반 공차 값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기하공차를 이렇게 기입을 할 때 여기 0.1이 들어가 있는데 0.1이면 아마 요 부분 측정하는 부분의 길이가 이제 아마 30에서 100 이하 0.2인 상태에서 반띵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직진도가 평면도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평면도도 문제가 있구나. 직진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길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진도를 제대로 기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차 평면 지시자를 사용을 해서 제대로 기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서 저 길이를 가지고 여기서 선정을 하면 돼. 그렇죠. 저 길이가 여기에 들어오느냐, 여기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되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일반 공차라고 하는 건 이걸 기입을 안 하잖아요. 기입을 안 하면 대체 만약에 이 면에 기하공차 일반 공차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해야 돼? 이 길이야, 이 길이야. 기하공차를 기입을 안 했으니 교차 평면 지시자는 당연히 없을 테고 어느 쪽 길이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선의 길이에 기초하며 대응하는 선의 길이 경우 평면도의 경우
표면이 가장 긴. 예, 요 평면도의 경우라 그러는데 직진도도 마찬가지예요. 직진도도 마찬가지. 표면이 가장 긴 가로 길이. 즉 어쨌든 사각 영역이 나오면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을 거잖아요. 정사각이 아니니까. 정사각이면 고민할 필요 없지. 똑같잖아. 똑같잖아. 그쵸? 똑같으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길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일반 공차일 때는 직진도도 이게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교차 평면 지시자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한다? 가장 긴 치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긴 치수를 해야지 공차값이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여유가 있고 제품이 좀 이제 타이트하지 않 제작하는데 덜 타이트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긴 값으로 합니다. 긴 값. 특별히 이제 교차평면 지시. 그러니까 만약에 직진도도 교차평면 지시자가 지시가 안 되면 무조건 이 면에서 가장 긴 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긴 쪽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직진도는 저렇게 평면에서 지정할 때는 교차평면 지시자를 반드시 지시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측정을 해라라고 반드시 지시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가장 긴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공차값을 선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측정하는 측정면의 길이입니다. 측정하는 측정면의 길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조예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길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길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길이가 어떤 길이냐? 측정 대상 길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형면의 원형면은 지름을 기초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직진도가 원형면에 대체 언제? 예. 근데 직진도도 원형면에서 쓸 때가 있다고 했어요. 원형면은 어디 나와 있냐? 원형. 직진도 설명할 때 어디 나와 있지? 직진도 명세. 기적으로 직선 선의 치수이다. 선은 0.1만큼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 구의 주선에 대한 얘기가 어딘가 있을 텐데요. 뭐 갑자기 지금 찾으려니까는 안 찾아지네요. 예, 아마 저번 영상 보면은 구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명세의 정의, 직진도 명세에 나올 텐데. 이거는 선치수 형태다. 갑자기 안 찾아지네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는 이제 구를 측정할 때 얘기합니다. 구를 측정할 때는 지름에 해당한다. 왜냐면은 이제 구에서 이제 주선이 되는 건 뭐예요? 결국 이제 회전시켰을 때, 반원을 회전시켰을 때 중심축이 되는 그 축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의 주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선정을 할 때는 결국 그 측정되는 이제 길이가 구 전체 이제 지름에 해당하니까 이제 지름을 기초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 지름이 기준이 되고 저 지름도 이제 아마 원형 형체를 측정할 때는 계속 이제 지름이 기준이냐 반지름이 기준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싸울 텐데 그것도 이제 다 선정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KS 규격에는 명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이제 기하공차의 특성, 그러니까 표면의 특성, 어떤 가공되는 표면의 특성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시가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측정 길이, 어떤 이제 공차 값을 설정할 때 중요한 거는 측정해야 되는 측정부에 내가 측정해야 되는 전체 길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이 기하공차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전산응용기계도 기능사에 가가지고 이제 실제 지금까지 익혔던 기하공차 이론을 가지고 이제 기하공차를 기입을 하면서 공차 값을 선정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중에 돌고 있는 그 자격증 책들에
나와 있는 정답 값과는 사뭇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나와 있는 이론서, 이론 쪽이 이 앞에 이론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 이론서. 그리고 학교 학원 강사나 그런 분들이 할 때 기준 치수 이걸 가지고 이 값을 잡아야 되라고 하는 거랑 제가 이 값을 가지고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측정 길이예요. 측정 길이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측정을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답안들을 보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측정은 요만큼밖에 못 하는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긴 길이를 가지고 공차값을 선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말이 안 돼요. 왜? 측정할 수 있는 표면이 길이가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만큼을 측정을 해서 그거를 값을 따르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공차값을 설정하면은 엉뚱한 자세라든가 각도가 정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건 제가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거기다 기입을 할 때 얼마만큼의 각도의 차이가 나는지 다 일일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못되는 건지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값을 선정하는 방법. 그것도 가장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틀렸다. 이제 일단 값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값이 어떤 값을 가져와서 써야 되느냐는 제대로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 값을 우리가 공차값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이제 기준 치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뭐에 근거해야 된다? 내가 실제로 기하공차를 측정하는 측정면이 가지고 있는 측정해야 되는 측정 길이가 얼마냐가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면 내가 공차값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참고해야 되느냐가 틀릴 일이 없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참고서나 강사님들이 되게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직진도 그다음에 평면도의 공차값은 산출하시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일반 자격 시험에서는 직진도나 평면도를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고 그럼 실무도 그러냐? 실무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진짜 직진도나 평면도를 따지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면은 어마무시하게 정밀한 그런 형상을 제품을 다루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한 베이스, 제가 이제 한 총 3-4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일한 베이스에서는 직진도는 때려주기도 안 나와요. 평면도도 때려주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도 가장 일반적인 평균적인 기구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직진도랑 평면도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걸로. 기존의 답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생각해도 거기서 굳이 직진도나 평면도를 정의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쓸 일은 별로 없으실 거다. 쓸 일은 별로 없을 거다. 근데 물론 이제 특수한 업종에 가면은 뭐 직진도나 평면도의 개념이 나오는 회사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검색 유튜브나 그런 데서 직진도 측정하는 거 실제 그리고 측정 장비를 팔고 있잖아요. 직진도 측정 장비를 팔고 있는데 아무도 직진도를 측정 안 하는데 이 측정 장비를 파는 업체가 먹고 살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측정하는 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대비해서 직진도라든가 이런 평면도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맞겠죠. 실제 자격시험은 나오지 않더라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영상을 찍긴 제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영상은 언제 찍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5월까지 하고 늦어도 6월에는 다시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